사실은 반도체의 과거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 회사를 안 키워주고 지금 중공을 다 키워주고 있다고. 대만은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 패밀리스 중에 3개가 대만에 있어. 저는 1974년에 강기동 박사가 그 한국 반도체를 ICI하고 합작하는 한국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는데 전자과를 나왔거든요. 전자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원 디지털 공학을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대학교 나온 애들보다 더 많이 하냐고 그래갖고 바로 3개월 인턴십 받고 정식 사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에서도 일을 했고, 그 아이언 임플란트를 내가 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언 임플란트 고장나면 고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들어가는 포토 얼라이너, 그거의 그 디지털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제가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설계까지 가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설계 쪽을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77년도에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널로그 IC를 최초로 만들었고, 로열티를 안 주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1000번에 나왔고, 그거에서 설계에서 레이아웃하고 다 했는데, 그거의 결과가 조금 나빴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거기에는 숨은 공정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공정의 비밀이 뭐냐면, 딥 디퓨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딥 디퓨전을, 그거를 알아낸다. 그거를, 웨이퍼를 갖다가, 칩을 갖다가 사선으로 갈아가지고, 디퓨전 들어간 것을 검사해갖고 알아낸 사람이 이명규예요. 나중에 이명규가 삼성 전자 사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SK에 가서 이사 임원으로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해갖고 아날로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을 만들었을 때 그게 주동혁이라는 사람이 카이스트에서 왔던 주동혁이라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주동혁이하고 정진영이, 제가 여기 강대원 박사 상 만드는 거에 공을 제일 많이 썼다는 정진영이가 둘이서 동기동창인데, 그 사람들을 삼성에서 미국에다가 연수를 보냈어요. 6개월 연수를 보냈는데, 주동혁이는 돌아왔고 정진영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어, 사실은 정진영은. 그런데 나중에 거기 미국에서 있으면서 강대원 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후배인 황 교수라는 사람이 후배인데 거기에서 박사 받았고 인하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있어서 그때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다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하다가 83년도에 결정적인 위기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오키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에서, 일본 회사에서 제조 공정이 메탈 게이트가 있었을 때 실리콘 게이트 시모스 공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치고 들어오니까 칩 사이즈가 작아갖고, 강대원 박사는 모스라는 트랜지스터의 소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스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진공관하고 다른 것이, 진공관은 전자청을 써갖고 하면서 한 타입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모스, 그러니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인데, 모스라는 뜻이, 그것은 전개효과 트랜지스터거든요. 그래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그러고, 모스 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전자를 하게 되면 자유전자가 있고, 자유전자가 없는 것을 전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N타입,
있고 P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타입이 네거티브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섞어서 놓으면 이게 스위칭처럼 들기 때문에 전력이 거의 안 들어오면서 지금의 그 CPU고 지금의 핸드폰이고 이걸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것은 소자만 만들었다고 해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 두 소자를 한 웨이퍼에다 실을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은 강대훈 박사는 없어요. 강기동 박사밖에 없어요. 3년 후배인 강기동 박사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ICI를 만들고 한국의 한국 반도체를 설립을 하면서 그 기술을 다 들어온 거야. 그게 세계 최초고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미국에서 20년이 걸렸어요. 그 후에. 그리고 그러니까 74년도인데 84년, 94년도에 가서나 이제 시모스로 제대로 하는 거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쫓아오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일본 케이스는 램버스 메모리를 만들었는데 설계 기술이 없기 때문에 램버스에서 DDR로 인텔에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야. 그건 설계 기술이 있었으면 잃어버린 20년이나 잃어버린 2개월밖에 안 돼요. 완전히 그 게임이 달라지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것이 설계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이병철 회장 있을 때는 뭐를 했냐면 시모스 그 기술 가지고 설계를 시켰어요. 왜냐면 국산화한다고 있는 칩들을 국산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드는 칩이 시계칩인데 그게 정확하게 따르면 LSI 레벨,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인테그럴 서킷이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SoC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 온 칩이야. 칩 속에 시스템이 다 들어간 거야. 지금 아마키텍처에서 전번에 부정선거 할 때 아마키텍처 그 칩 얘기했잖아요. 그 시스템 온 칩이야. 그 속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몽따 칩 하나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모스 공정이 있었던 건데 그것도 74년도에 메모리도 테스트하고 다 테스트하고 메탈 게이트도 테스트를 했고 실리콘 게이트도 테스트하고 다 했는데 나는 내가 만들 때까지는 실리콘 게이트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강기동 박사를 40년 만에 만났을 때 다 있었다는 거야. 다 테스트해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VLS 칩이 그 자서전에 나와요. 75년도에 만들었던 칩들이. 그게 ICI에서 설계해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칩을 갖다 83년도에 원가 이하로 치고 들어온 것을 그것도 제조 기술이 3세대 앞선 거를 그것을 뛰어넘어가려면 제조 기술보다 더 중요한 설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설계 기술을 설계만 한다고 설계 기술이 있는 거 아니에요. IC 설계라는 거는 IC 공정까지 다 이해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도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레벨 서킷도 완전히 이해가 되고, 라직 회로도 다 이해가 되고, 마이크로 아키텍처까지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작년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IC 디자이너는 고졸밖에 없다. 그거는 레이아웃 하는 사람만 IC 디자이너라고 착각했거든. IC 디자이너의 데피니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학술대회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저께 토론을 그렇게 깊이 있게, 팹리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삼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팹리스 하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해갖고, 설계를 시켜서, 어느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걸 스피노프 해가지고, 팹리스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씨를 쫙 뿌리게 된다면, 거기에 B2B로, 이거를, 만든, 그러니까, 팹리스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중공에다 파는 게 아니라, 중공에 그걸 사가는 시스템 회사가 있어요.
그것을 한국에다 다 만들어 놓으면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고 한국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 미래에 대해까지 어저께 다 토론을 하니까 삼성의 기획 차장인 사람이 자기의 고민을 지금 다 해결해 줬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한 2시간을 얘기하고 왔는데 오늘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반도체의 과거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주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반도체가 기껏해야 40년, 3년, 10년에서 40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974년에 강기동 박사님이 그 한국 반도체를 차릴 때 한국에는 한국 반도체, 미국은 ICII라는 회사를 강기동 박사님이 차렸어요. 그래서 미국 합작회사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지분은 50만 불이었고, 정확하게는 50만 불에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49%, 한국은 51%로 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김기현 사장님이 그걸 돈을 다 대갖고 하고 미국에서 ICI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한 것도 김기현 사장님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불이 들어온 거지. 근데 그 100만 불이 들어서 그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 100만 불이었으면 그 당시에 그 전자공장 한 20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한 4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만 불이라고 해서 12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40억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거기에는 금융자본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주식회사라고 했으면 금융자본만 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거기서는 지식자본에 대한 가치는 1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1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100만 불에 뺏어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삼성이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달러짜리를 100만 불에 팔아본 거예요. 100분의 1%를 주고 통째로 먹고 그 회사가 그 다음에 완전히 일본의 오키 세미컨덕터에 의해서 망하게 됐을 때 그게 망해버렸으면 뭐냐면 한국에 시스템 반도체도 없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도 없는, 낸드 프레시고 뭐고, 반도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학회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되고, 내가 가르쳐주고, 83년도에 회를 만들어가지고, 오키 세미컨덕터를 완전히 이기면서, 우리 KS5183이라는 칩을 정봉영 과장이 로직 설계를 하고 제가 레이아웃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로직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칩을 더 작게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키 세미컨덕터에서 원가 이하로 치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망할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인 것을 완전히 망하는 적자만 면해달라. 그냥 약간의 흑자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나는 일본을 이기면 완전히 전 세계를 그 칩에서는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전략적으로 해서 정권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을 쓰고 그렇게 해갖고 일을 시작해서 결국은 KS5183에서 KS53A가 나오고 83A가 나온 다음에 5188이 나오고 5188 다음에 5189가 나오고 그 다음에 5199가 나오면서 5199A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5199가 되면서 칩 사이즈가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 룰에서 칩 사이즈를 3분의 1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이 회로 기술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예요.
작년 29대 회 때도 내가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실망한 게 뭐냐면, 40년 전에 가르쳐주고 간, 그 당시에는 IC 디자인하는 그 툴이 책이 없어가지고, 그 IC 설계를 가지고 배웠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연세대 석사 출신인 사람이 87년도에 석사를 받아갖고 삼성에 들어와서 5199가 가지고 회로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Yield Improvement Circuit Design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레벨 서킷 디자인. 그것을 숨은 비밀을 심어놓고 갔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르쳐준 거에 한 80%나 알았지 100%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로 설계가 전무하기 때문에 거의 어저께 경우에는 PMIC라고 해서 파워 매니지먼트 인테그레이션 서킷에 대해서 칩 설계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워 매니지먼트에는 그런 칩 정도 만드는 거지. 그렇게 VLSI, LSI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미국에서 설계를 사가지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팹리스가 대만은 100등 안에 들어가는, 10등 안에 들어가는 팹리스가 10개 중에서 3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TSMC는 다른 데서 공격을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를 한다고 평탁 공장 세우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팹리스에서 설계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문 설계를 해갖고 주문을 하지 않으면 파운드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재가 어떻게 됐고 뭐를 잘못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토론을 했었죠.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메모리 쪽하고 낸드 프레시 쪽으로 가서, 그래서 버텼어요. 응? 버텼는데 그거는 마진이 적어. 문제는 진짜 반도체 혁명이 일어나면 조각 반도체가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운더리, 그러니까 패브리케이션, 실리콘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매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칩을 가지고 B2B로 해가지고 시스템 회사에다가 팔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국의 시스템 회사를 안 키워주고 지금 중공을 다 키워주고 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든 칩 중에서 40%는 다이렉트리 중국에 다 팔고, 그 다음에 20%는 어디냐면 홍콩을 통해서 우회에서 들어가서 60%를 갖고 가요. 그러면 그 60%를 가져간 그 칩으로 갖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왼수인 나라를 갖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안 팔면 삼성이 망할 줄 아는데, 그거 안 판다고 딱 선언해버리고, 우리 중공에 안 팔어 딱 해버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더 싸게 이 한국의 시스템 회사를 만들어갖고 뿌리면, 그걸로 팔았을 때는 지금 삼성에서 중공에다 팔은에서 나온 이윤보다 100배, 1000배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를 하느라 메모리하고 낸드 프레시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운더리에서 시스템, 파운더리는 애플에서 맡기면 몰라도, 근데 그런 데서 다 차단이 된다고 하면, 파운드리는 망하는데 한 달도 안 가요. 보름이면 망해버려요. 왜냐면 1초도 실수 없는 시스템인데, 이게 24시간, 7 days week,
해가지고 1년 365일을 돌아가야 돼요. 순간정전 1초가 생기면 수억이 날아가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주문 생산하는 설계, 원천 기술이 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TSMC는 어떻게 되느냐? TSMC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팹리스 회사로 세계 1등인 회사가 퀄컴이었고 브라드컴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브라드컴은 중공에서 컨트롤하는 회사예요. 싱가포르 소재에 있고. 그래서 브라드컴이 퀄컴을 먹으려고 했는데,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페더럴 가버먼트, US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 팹리스 중에 3개가 대만에 있어. 아까 인풋 시대는 주문 생산하는 원천 기술 없으면 팹리스는 그냥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그 기초적인 거는 있다고, 3개는 있다고. 한국에는 3개가 없어. 100등 안에 있는 것도 LG가 사가지고 기업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팹리스 반도체의 기업 문화하고 LG는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 문화거든요. 그거하고 상충이 돼갖고 부셔버려요. 그리고 팹리스 회사를 내가 미국에서 뭐라 그러나 벨랩에서 나온 DSP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고급 기술로 만든 패스트 이서넷 칩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초록으로 발표했어요. 그것을 ICS라고 인테그레이션 서킷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그 팹리스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걔네들하고 맞짱을 떴는데, 이 골리앗 같은 벨랩이 완전히 항복한 상태. 왜? 칩 사이즈가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상대 수율이 1000%. 그 다음에 전력은, 클락 스피드가 이쪽에서는 10배가 돼야지 겨우 DSP를 쓰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믹스 시그널 서킷을 써가지고 해갖고 애널로그 디지털을 막 뛰어넘어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키텍처서부터 라직 디자인서부터 스케메릭 회로도서부터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레벨 서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트랜지스터 레벨 서킷까지 그다음에 레이아웃까지 그다음에 공중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해결하는데, 그 ICS도 그걸 개발할 때 굉장히 고전을 해요. 얼마를 고전하냐면 3년을 고전을 해요. 3년을 고전을 했는데 나중에 그 AT&T 벨랩에서 리타이어한 사람을 하나를 뽑아다가 매니저를 써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서킷 디자이너인데 일드를 잡아주는 서킷 디자이너를 찾은 거야. 그러면 일드를 잡아주는 서킷 디자이너에 대한 개념을 내가 83년도에 한국에다가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다 보니까 디자인은 다 해서 그러니까 좋은 점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메모리에 그 낸드 플래시에 집중했다는 거. 그래서 그 회사를 그냥 1등하는 메모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는 인정해줘요. 근데 그것도 설계는 미국에서 사다가 한 것 뿐이야.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시켰는데, 이 사람은 장돌뱅이기 때문에, 난 기업가를 안 봐요. 이건희는 기업가가 아니야. 장돌뱅이이기 때문에, 뭐로 했냐면, 설계는 미국에서 다 사와 그랬어요. 원천 기술 다 사오면 돼. 그리고 찍어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단순 제조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조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 반도체를 반쪽짜리밖에 못 만들고, 지금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됐으면 세계 2등의 경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를 막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막은 책임이 그러니까 이건희한테 있고, 이건희 밑에서 쏙쏙거리면서 했던 죽은 강진구가 있고, 그 밑에서 그거를 다 좌지우지하다가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 김광호 나중에 부회장 됐는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가 뭐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런 거야.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딱 질문한 거야. 반도체가 뭐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다고. 그때 깨달은 거야 이병철이는. 근데 스트로크로 가는 거였지. 그리고 나서 아버지 죽고 나서 이건희가 현대로 갔던 김광호를 다시 데려와 가지고 부회장까지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서 설계를 다 죽여버리고 저기만 남게, 메모리만 남게 해서, 메모리만 하고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안 무너져. 그 메모리만 하고 있으면 딴 걸 해서 무너지려고 하는 거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무너지려고 하는 거지. 그건 욕심이야. 알지도 못하면 욕심이라고. 전략도 없는 욕심이라고. 왜냐? 메모리 낸드,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하고 메모리 낸드 프레시 그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시스템이 메모리 시장의 2배가 된다고. 시스템 반도체가. 그것도 설계까지 들어가야지 그 소리라는 거야. 근데 TSMC처럼 파운드리만 한다고 하면 주문이 없으면 못 만들고, 주문이 있으려면 팹리스 반도체를 키웠어야 돼요. 안 키워놨단 말이야. 설계를 안 키웠단 말이야. 대만은 그걸 키우느라고 어떻게 되냐면 TSMC 대기업과 그 다음에 파운더리인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학교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부가 세 개가 딱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한국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재용이가 하버드에서 경영학 박사 수료까지 해요. 근데 경영하는 미국식 경영을 배워놨기 때문에 M&A 하는 데만 발달됐지 반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안 돼. 그 리더십이 되려고 하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 몽땅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경우가 뭐냐면 그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이론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 아키텍처처럼 아키텍처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고, 트랜지스터 레벨 서킷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레이아웃도 할 수 있고, 공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